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찬 간담회를 아마 끝마친 것 같은데요. 벌써 SNS에 그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보면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죠. 정진석 의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인사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있는 기간에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 당엽 쇼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선배의 말을 개소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싸가지라고 하는 말로 맞받지 않았습니까? 어제 귀국하고 나서도 이준석 대표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표정도 좀 격앙돼 있고 추태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내부 갈등에 대해서 정치란 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단장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진단한 현재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근데 이게 오늘 이후로 더 확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순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보는 시선에는 반대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바로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그런데 이 혁신위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당내에서 있는 것 아니냐. 당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더욱더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세대교체나 정치혁신과 관련된 갈등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준석 대표 30대 대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 국회 중진 의원이 지금 저 대표 자리에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당내 위상이나 입지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탄탄했을 텐데 30대 젊은 대표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룬 성과나 기여에 비해서 훨씬 더 박한 평가를 당내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새롭게 동참하기 시작한 젊은 당원들과 젊은 정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이준석도 선거 두 번 이기고 저런 대우받는데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당에서 대체 무슨 미래가 보이겠는가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청년 정치인들, 청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격으로 어떤 세대교체, 정치혁신의 전선을 친 것이지 이걸 개인 감정의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그 지역적인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떤 세대와 뭐 세대의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진석 의원이 그 돌을 먼저 던진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금 장해찬 단장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정진석 의원의 먼저 선제 공격이었고 이준석 대표의 되치기, 맞받아치기 이걸 아니겠느냐. 저는 정진석 부의장님이 이번에 글을 올린 시기가 일단 좀 부적절했다고 네. 보고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가기 전이나 또는 갔다 와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간 이 여당 대표와 대표단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대표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을 할 수 있대 격려와 좀 긍정의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게 이 당내의 어떤 질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30대이고 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자꾸 이준석 대표 편을 들게 되는데 네. 이건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 내부에서도 연공서열이나 나의 경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보였는가?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떤 성과를 보였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정치권에 참 미흡한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60대가 된 86 정치인들이 50대 정치인들에게 아직도 너는 어리다, 젊다, 다음에 해라 이런 말을 한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석이나 방송에서 또 많이 울분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 권력이 다음 세대에게 얌전히 이양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끄럽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가 들고 일어나서 때로는 싸우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 권력은 절대로 이양되지 않고 정치 교체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이런 세대 교체나 정치 혁신의 기수가 되었다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자 갑자기 윤호중 전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셨잖아요. 이 차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이고 지금은 이 갈등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워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먼저 이 정치 교체를 국민의힘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적도 없는 영선의 젊은 정치인. 지난해 이준석 대표의 나이가 36살, 올해는 37살이 됐겠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1년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 이렇게 무등산 서석대까지 와서 등정하고 이 호남 주민들께 저희의 진정성을 알리고 오늘 저는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는데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입어야지. 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으니까 뭐 공동 비대위원장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대선에서 지니까 송영길 대표 물러나고 그랬는데 이겼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표 보고 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갈등의 내용이라고 좀 지목됐던 게 하나는 혁신위 설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는데 예. 저는 이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이견이 있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데 좀 갈등이 이제 진행되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 어떤 다른 이견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추태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당신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거만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장해찬 전 당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어떤 나이가 어려서 흔드는 거라고 하면 좀 우려가 되지만 사실 당내 구성원으로서 당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견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이제 내일이면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지 1년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찬간담회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찍은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라는 겁니다. The buck stops here.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걸 인용을 해서 어느 만찬 자리에서 연설할 때 The buck stops with me. 역시 마찬가지 뜻으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대단히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정치 지도자는 꼭 마음에 새길 만한 경구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과의 최근의 갈등 상황을 보면 지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나는 혼자 밥 먹지 않겠다, 혼밥하지 않겠다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때도 여당 지도부와 같이 식사한 장면이 나중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치라는 게 참 이렇구나. 여러분도 이 사진 보시면 기억도 나시고 정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라는 게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자 보십시오. 저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오른쪽에 이준석 대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정진석 부의장이죠. 네. 예,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고 정진석 부의장도 SNS 많이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문제가 네. 아니라 노선의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자 얼싸 안아주셨고 네. 뭐 이 준스톤이라는 별명에 빗대어서 본인을 진스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댓글도 재미있게 근데 뭐 달고 대선 했었거든요. 와중에 문 닫고 기자들이 다 들리게 대표 몰아내야 된다고 또 큰 소리 외쳤던 모양이죠. 근데 대선 때는 저도 네. 이준석 대표 잘못했다고 편지도 네. 쓰고 기사도 많이 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개인 감정으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고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당면한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노선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부의장도 그렇고 이 연령을 떠나서 정치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노선 투쟁이나 세대 교체, 정치 혁신 욕구가 당내에서 일정 부분 하나의 길로 정리가 잘 되면 네. 또 몇 개월 뒤에 얼마든지 같이 함께 손잡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갈등이 개인 간의 감정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그런 수준의 어떤 얕은 싸움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두 분 다 어떤 정치 노선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SBS 희망TV 방송 관계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기지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방송되는 희망TV 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